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김미화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떠한 이유로 출마를 하게 되셨나요?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개헌까지 총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이 넘는 석을 주면서 뭔가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변화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은 개헌도 또 사회 변혁도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주의 민주당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들만의 정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주우령 폐업 당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강주의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강주에서 정말 공공적인 요양 서비스를 했던 강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업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오만함은 이렇게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오만함도 심판되어야 되는 선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동남을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동남을의 가장 좀 시급한 문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초고령 사회의 이 문제와 또 하나는 구도심 상권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자식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강주 동구는 지금 현재 22%로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내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주 동구에서 먼저 모범적인 것을 사례를 저는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편찮으시면 정말 돌봄이 힘들어지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결국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더 이상 요양과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어르신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요양병원이 민간 요양병원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민간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라던가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환자의 곁에 있는 이 인력을 더 이상 막 늘리거나 또 의료의 질을 높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치구별 공공요양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의 요양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가고 싶은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주간 보호센터를 확충하여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가 방문 의료와 방문 돌봄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구도심 상권의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충장로와 금남로의 이 구도심 상권의 이제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동구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강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생계 걱정 없는 창작과 공연의 도시, 바로 이술인들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가장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은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술인들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이술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술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생계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면서 유럽인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 강주 동구에도 그렇게 이술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계 걱정 없이 창작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65일 여러 가지 공연이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충당축제 같은 경우는 민주인권의 어떤 세계적인 축제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도심 개발과 구도심에서는 개발만이 아니라 또 도시 재생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역사와 맥락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동남을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으로 초고령 사회와 구도심 상권 몰락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이제 네. 후보자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 네.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과 함께 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공약은 첫 번째는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하여서 동남일 지역을 메디컬 시티로 완성하는 겁니다. 네. 중입자 가속기는 뭐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연대 세브란스에서 지금 작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대병원이 준비하고 있는 27년에 부산 기장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2월 달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현재 암이라든가 중증 환자분들은 서울로 많이 원정 치료를 가십니다. 네. 근데 이것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하는 것은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강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강주의 사람들께서 이런 최첨단 암 치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다음에 강주 기독병원까지 집중되어 있는 이 강주 동구가 가장 좀 적절한 동남을 잇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중입자 가속기를 토대로 해서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는 0세부터 100세까지 치료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육아기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는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도 이 아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공공돌봄 플랫폼을 만들어서 양육에 관한 전문가가 직접 육아 경험과 함께 이런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은 이제는 각 부모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에는 있지만 동구에는 없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정말 저녁에 밤에 연락 오 힘든 아이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주의료원을 강주답게 강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병원 그리고 강주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강주의료원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해서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주의료원 설립은 결정도 됐고 또 부지도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런 국가의 어떤 가로막힘에 의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강주 시민들과 함께 강주의료원을 설립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첨단 암 치료기 도입, 그리고 의료시티 조성, 공공돌봄 플랫폼 도입, 그리고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인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 그리고 광주의료원 조성 등 다양한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가요, 그 전국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범죄가 4등급을 네. 기록을 했고요. 자살과 생활안전이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이는 수치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책들 좀 강구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재정과 예산,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촌군보다는 어떤 지자체가 좀 작은 동구 같은 곳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권 작은 자치단체가
이사가 겪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낙후된 도로라든가 또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좀 먼저 첫 번째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특화 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하여 메디컬 시티를 완성하여 활력 있게 동남구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 원인이 바로 자살입니다. 뭐 강주 또한 강주 동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 관련해서가 83위였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어려웠을 때 뭔가를 네. 찾을 수 있는 뭐 가족이나 또는 뭐 관계, 사회적 관계가 좀 단절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이제 펼쳐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통계에 의하면 5년 사이에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연평균 6.2%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청년, 여성, 고령층이 좀 더 드러나게 증가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 이 정신질환을 한 번쯤 이게 앓고 지나갔을 확률이 25.4%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거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비율이 사실 15%에 네.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 이런 정신건강에 배정된 예산은 1.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5%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주 동남구 이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예산에 대해서를 더 추진해서 이러한 예방을 좀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스트레스 센터를 설립하겠고 또 생애 주기별 예방 관리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광주 동구하면 충장로와 금남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충장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상권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광주시가 이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상인들과의 대화가 없었다라는 이런 상인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대책들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복합 쇼핑몰은 강주 시민, 특히 지역사회 이런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강주 시민들에서 유치한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이 복합 쇼핑몰이 누군가의 희생이라든가 눈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장 상권의 회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65일 즐기는 공연예술로 세계적인 대중문화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공연예술이 즐기게 될 수 있는 공간과 또 이런 창작물이 계속 지속되면은 거기에는 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뭐 주말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동반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7080 추억이 아니라 7080 저는 상권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협의체를 더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충장로의 르네상스를 다시 좀 재설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장상권 몰락과 관련해서는 365일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책협의체를 활성화해보자라는 등의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구의 인구가 2020년에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0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또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장기적인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는 뭐 특정 지역이나 또 일부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인구 소멸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와 교육의 문제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인구 소멸은 감소될 수 있다고 그런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입자 가속기 유치 자체가 이런 메디컬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거기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이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또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저는 새로운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생겼으나 초등학교는 1.5km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가 이렇게 멀리 있다면 네.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예전에는 보면은 시골에서 분교 학교라던가 새로운 작은 학교 모형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처럼 새로운 인구 감소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동부에서는 학동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이 또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도 작은 학교 또는 가까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술인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문화가 활성화되면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주라는 특히 동부라는 지역은 강주의 오래된 지역이긴 하지만 도시 재생의 효과를 충분하게 저는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충장로 동명동 그리고 양림동에 이르는 문화전당 인근 지역을 생각하면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요. 또 하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인구 대책에는 의료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런 답변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강주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진보당 김미아 후보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개헌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보당 김미아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